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20일 화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미국은 Sell USA, 한국은 종목 장세입니다. 관세 때리기에 이어 파월 때리기에 나섰던 트럼프, 이에 미국 자산 회의론에 채권부터 증시까지 어제 미국 자산 매도는 강했지만요. 그래도 어제 우리 시장은 활발한 종목 장세 속에서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불안하니 우리 시장에서도 관망 기조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 헤드라인, 외국인 지난 18일 중 17일간 매도 한국 증시 안전판은 연기금과 자사주 매입입니다. 수급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외국인 수급 좀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결국 코스피에서 외국인은요, 2,400억 원 넘게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지난 18거래일 중 지난 10일을 제외하고 17일 동안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 비율도 31.6%대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건 선물은 간간히 매수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로 대응을 해도 우리 증시 비교적 잘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증시랑 비교를 좀 해보면요. 한국 시간 어제까지의 기준으로 4월 들어 나스닥과 S&P가 8% 넘게 하락할 때 코스피는요 1.38%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였고요. 자, 국내 증시가 그래도 잘 버티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작년에 전교 꼴등이었기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도 작용했을 때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발을 빼도 연기금과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연초부터 4월 21일까지의 코스피 순매수액을 비교해보면요. 연기금은요. 올해 들어 무려 6조 5,800억 원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기타 법인, 그러니까 기업들의 자사주 매수액은요. 무려 7조 원대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돌아온다면 우리 시장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 모든 건 관세 이슈가 어떻게 지나가느냐, 바로 이 점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중 갈등 속에서 모처럼 활짝 웃고 있는 섹터, 바로 태양광주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미국 동남아 태양광 제품의 고율 관세 최대 3,521% 관세입니다. 자, 미국 상무부 6월부터 동남아시아 4개국의 태양광 제품의 고율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반덤핑, AD는요, 외국 수입품이 국내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판매가 될 때 부과하는 관세이고요. 상계 관세, 약자로는 CVD, 외국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해 수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을 때 이를 상쇄하기 위한 관세입니다. 자, 이미 예비 판정 때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던 중국 태양광은 경쟁력을 잃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 관세는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얼마나 강했느냐 수치 체크해보면요. 캄보디아를 통해 우회 수출에 나선 중국 후난솔라에 부과된 최종 관세는요, 무려 3,529.33%입니다. 자, 이 정도면 미국에 팔지 말라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트리나솔라, 징코솔라, 렛솔라 모두 중국 기업들인데 보시다시피 세 자릿수 이상의 관세가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요. 우리 기업이죠. 하나큐셀의 말레이시아 자회사에는요. 14.64% 관세만 부과가 됐습니다. 예비 판정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된 건데요. 예상보다 강한 조치에 증권가에선 국내 태양광주를 둘러싼 긍정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요. 중국 기업들은 결국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 이에 미국 내 모듈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솔루션이 최대 수혜주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대차증권은요. 이와는 별개로 미국 상호관세 면제 품목에서 국내 주력 품목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포함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공 핵심 광물 및 히토류 수입 안보 영향을 지시했는데 관련해서 핵심 광물에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즉 이런 조치는 결국 셀과 모듈을 만드는 한화솔루션 그리고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OCI 홀딩스의 미국 내 입지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자, 드디어 태양광주에도 볕들날이 온 걸까요? 물론 한화솔루션 기준 지난 5거래일 동안 17% 넘게 올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도 있죠. 자, 그런데 시계열을 길게 두고 2년 전 고점인 59,000원대와 비교하면 현재 주가 23,650원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친환경 온실가스 감축, 태양광 발전 등이 조기 대선 국면 속에서 주요 공약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곧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추가 단기 모멘텀으로 정책까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볼까요?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 광무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약 179만 5천 주에 해당하고요. 취득 예정 가격 살펴보시면 2,785원, 계약 기간은 2025년 10월 22일까지입니다. 해당 공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는 1%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및 차량용 반도체 전문 업체죠. 유니트론텍은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 일부를 현대 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에 매각하고 별도의 재무적 투자자에게 1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분 매각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최대 주주 남궁선 씨의 지분 약 334만 주를 넘기게 됐는데요. 이는 지분율로 따지면 17.4%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이 중 190만 주는 바로 매각하지만 나머지 144만 주가량은 향후 3년 안에 사갈 수 있는 콜옵션 형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파트너를 들이기 위한 결정이라 볼 수 있겠고요. 운영자금 확보와 신사업 투자를 위해 발행하는 전환사채 관련해서도 살펴보면요. 120억 원 규모로 주식 총수와 비교했을 땐 10% 수준에 해당하고요. 전환가액은 6,233원, 만기일은 2030년 5월 21일까지입니다. 새 변화를 일으킬 소식에 힘입어 유니트론텍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주목받은 기업이죠. 엑스페릭스는 총 60만 주 규모의 전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발행 주식 총수 대비 2.1%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상장 예정일은 5월 16일이고요. 이번 행사로 전환 청구권 잔여 수량은 약 114만 7천 주로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공시의 엑스페릭스 시간에서 2%대 약세 보인 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장 마감 후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들 심수영 캐스터와 확인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공시 중에 차량용 반도체 전문 업체인 유니트론텍이요. 지분 빅딜과 함께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해당 소식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한가에 안착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유니트론텍은 원래 본업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유통하는 업체였는데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AI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토르 드라이브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이제 이 시장에 침투를 하게 됐는데 현대 엔터프라이즈에서 대주주 지분을 가져가면서 뭐 이제 콜옵션 조건까지 좀 붙여놨죠.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맺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후에는 뭐 대주주가 지분을 더 넘기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파트너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 자체가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투자 자문업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AI 자율주행 이런 쪽 분야하고는 관련이 없고 어떻게 보면 투자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이사가 정문선 씨인데 정문선 대표가 고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 정몽우 그 전 현대 알루미늄 회장 차남입니다. 근데 네. 현대 차 그룹하고는 별반 뭐 연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지만 현대 BNG 스틸의 부사장을 역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난 이후에 현대차와 뭔가 전략적으로 사업 제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현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이쪽 분야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트룩스에 100억을 투자를 하면서 2대 두주로 좀 등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쪽 관련 분야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그룹과의 어쨌든 범현대가 그룹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니트론텍은 그전에는 굉장히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근데 든든한 뒷배를 만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시간의 상한가, 어제 시간의 상한가, 오늘도 뭐 장중에 좀 주가가 오르겠죠. 근데 뭐 급하게 쫓아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잘 살펴보시면 아직 시가총액이 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니까 잘 살펴보시면 향후에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좀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니트론텍 내용 분석까지 해봤고요. 다음 이슈 살펴보죠.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중국산 히토류를 사용해서 생산한 제품 미국의 군사시설에 사용하지 말라, 수출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변압기 업체들한테 이런 공문이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중국도 미국처럼 삼국 수출 동제에 나선 것으로 봐야 될 텐데 이게 좀 우리 업계에 중요한 소식일까요? 타격이 좀 클 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예, 타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히토류가 사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예. 요거는 사실상 경고지만 사실상 이 조건부로 수출을 금지하는 통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제재가 강화되다 보면 국내 업체의 타격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변압기 쪽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 2차 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전기차, 항공우주, 의료기기 모두가 좀 타겟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 방위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좀 잘하고 있는 회사들, 또 앞으로 잘할 수 있는 회사들의 타격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산 전략광물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쪽 관련 업종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시면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방산 정부양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좀 더 확대되면은 예.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제한적으로 규제가 된다고 한다면 방산 관련 품목 위주로 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확산되면 광물 원산지를 불문하고 미국향 전략산업 전반을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라든지 또 중국산 히토류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실은 이 공급망을 좀 다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토류 원산지가 뭐 중국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로 전방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제품별로 라인별로 그러니까 원재료를 분리 관리하는 시스템도 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산화할 수 있는 R&D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때린다고 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뭐 대선 주자들이 정책적으로 뭔가 이슈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히토류 관련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가능성이 있고, 뭐 변압기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쪽 관련 뭐 항공이라든지 이쪽 관련 사업 부분에 속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나마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예. 뭐 이 네오디움 자석 같은 경우는 이제 히토류가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업종 내에 이제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데 중국의 88%를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나마 그런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네오디움 자석 같은 경우는 그 히토류를 최대한 덜 쓰는 업체들이 이미 각광을 받은 적이 있고, 그렇죠. 그런 투자 심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의 방산주라든가 투자 심리 조금 걱정된다라는 걱정된다라는 말씀일 생각은 텐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외교적으로 해결하기가 사실 어렵다면 조금 더 크게 봐서는 이게 미중 간의 이 협상이 조금 완화하는,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하는 국면을 보인다면 이 부분의 리스크도 좀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미중이 먼저 완화가 돼야지. 어쨌든 미국 방산업체에 수출하는 부분들을 제한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지속됐을 경우에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 잘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거에 대한 부분도 확산되기보다는 오히려 줄어들거나 경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갈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협상이 잘 된다고 했었을 때는 조금씩 경감되는 부분이니까 단기적으로도 주가가 조금 충격이 있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얘기가 조금 완화되는 국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변압기, 항공 이런 쪽은 타격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히토류 관련주는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노바텍이 3% 넘게 올랐는데 이런 상승의 연속성은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예측하는 부분인데 대선 주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언급이 된다거나 또는 정책적으로 뭔가 이슈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테마로 대선 전까지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대선 주자가 만약에 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을 좀 실천을 하고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자금을 좀 투여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서는 수익률 게임보다는 수익률 게임 이후의 상황까지도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내용 두루 체크해봤고요. 다음 이슈도 하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엔진 제조사들도 전성기를 맞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C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한화 엔진 등 주요 엔진사들의 실적과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 투자 매력도는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실까요? 일단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5%로 1위입니다. 한화엔진이 13%로 좀 뒤를 잇고 있는데 애프터마켓 매출 그리고 친환경 개조 사업도 실적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주요 선사들하고 장기 유지 보수 계약 잔고가 꾸준하게 좀 늘고 있고 이미 국내 엔진 업체들은 선박보다, 그러니까 조선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5년치 일감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박 부분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분리되어 있는 저는 2위 업체지만 한화 엔진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까지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실적에 대한 어떤 흔들림도 없을 거고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만약에 2분기, 3분기 또는 내년, 내후년의 주가까지 좀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을 좀 갖추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실적 자체가 사실은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하고 또는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하는,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어떤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크게 상회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좀 좋아지는 상황이었고요. 1분기가 이미 이제 지났을 뿐인데 신규 수주액이 1조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00억 정도가 증가하는 수준으로 좀 보여지고 상당수의 어떤 발주국은 중국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조선사가 24년에 대량으로 수주한 컨테이너 인도 일정이 27년, 28년으로 좀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주가 좀 늘어난 것 같고 이런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실적이 계속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한화 엔진 오히려 좀 엔진 3사 중에 가장 좋게 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장마감 후에 나온 움직임들, 흐름들 봤을 때 오늘장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도 있을까요? 사실 이제 태양광 쪽에 저는 관심이 좀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의 주가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모양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 작년 12월부터 기관이 크게 매집한 흔적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식의 표현을 좀 빈집을 털었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수급 자체가 많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놨단 말이죠. 여의도 용어로 빈집을 털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수급 자체가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유 자체가 사실은 태양광 쪽에 큰 기대를 가지고 12월 달부터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갑작스럽게 4월에 이 관세부가 미국의 태양광 쪽의 관세부가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동남아로 우회해서 수출하는 태양광 기업들의 태양광 이 수출하는 동남아 회사들에게 최고 3,000%가 넘는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팔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30배가 넘는 금액을 내고 하라는 거는 앞으로는 이제 중국산 제품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품질이 좋고 또 성능이 더 좋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우위를 점하지 못했던 국내 업체들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가 오히려 국내 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서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은, 바닥부 흐름이 괜찮은 하나솔루션 우리가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나 뭐 대성파이텍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서 좀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상한가 근처까지 기록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 업체들 뭐 그 안에 탑픽은 하나솔루션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갈등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태양광주 하나솔루션까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증시 모닝 브리핑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